네, 제가 잠깐 좀 문구 수정했는데요. 인스타에서 봤던 그 문구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심리학 전공자가 써놓은 거랍니다. 근데 교육심리학 전공하신 거 치고는 약간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공부는. 두 번째, 외우고 반복하는 것에 장사 없다. 세 번째, 왕도나 지름길은 없다. 물방울로 바위 뚫기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인데 1년에 한 번이다. 네. 이게 정말 답인 것 같아요. 왕도나 지름길 없다. 물방울로 바위 뚫기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보고 또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옆에 따라다니면서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일상생활에 붙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 쉬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좀 연상시키기 좋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가 보험기업법 여러분들 만점 받을 뭐 완벽한 교재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이때 기출문제를 섹터별로 다 과거 10년치 이상을 다 담아놨다는 자체가 엄청난 강점이 있거든요.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안 되시면 기출문제라도 보시고, 물론 이제 기존의 교재를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자, 보증 봅니다. 보증 중요합니다. 보증이요. 우리 지금 보험기업법에서 이제 6가지, 손해보험 강론이 6가지가 있거든요. 화재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보험 있고요. 해상보험 있고요. 책임보험 있고요. 자동차보험까지만 있었어요, 원래. 2015년 3월 12일 날 보증보험이 추가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럼 보증보험 없었냐? 이미 예전부터 팔고 있었죠. 그럼 보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냐? 민법에 있는 보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법이 2015년 3월 12일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 보증에 관한 규정은 이 편의 규정이 없는 건 민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법에 있는 내용도 들어가면서 상법에 어떤 보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최신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보증에서 점점 문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중요하고요. 자, 보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상부터 해보시죠. 보증. 그렇죠. 그럼 결국은 빨간 딱지. 예. 빨간 딱지 떠오르시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예. 특히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나옵니다. 결혼 앞두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특히 꼭 여자 집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또 부도가 나요. 부도 나면은 남자들이 갑자기 막 차갑게 변하고 시어머니가 막 되게 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 보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증은 하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이혼, 빨간 딱지 뭐 이런 것들이죠.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만 더 주식 더 하거나 보증 서면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증은 저에게 기회. 농담이고요. 또 보증.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보증이 이 보증이 맞습니다. 즉, 친구야, 보증 좀 서줘라. 은행 가서. 이게 보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보증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 돈 빌릴 때 보증 써달라는 것도 있고요. 꼭 돈을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돈 빌릴 때는 A가 B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그럼 A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죠. 그럼 A가 개인적으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기업체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출은 대출이죠. 대출을 할 때 빌려주는 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A가 돈 빌리러 왔어요. 근데 삐리삐리해 보여요. 그러면은 담보 잡힐 거 뭐 있으세요? 없죠? 몸뚱아리밖에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보증인 데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증인. 담보 제공하고 보증인 데리고 오세요 또는 보증인 데리고 오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A는 뭐죠?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다니죠. 나 보증 서줄 사람. 야, 나 보증 좀 서줄래? 전화 오는 거죠. 우리들한테. 근데 B가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A가 영 못 믿어와요. 보증인 2명 데리고 오세요. 3명 데리고 오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보증이라고 하는 이 섹터에서 제가 보증 보험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보증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는 보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행이에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죠. 돈 빌려주고 나면 뭐 하죠?
돈 달라고 전화하잖아요. 법적인 깡패죠, 얘네들은. 법적인 깡패잖아요. 돈 달라고. 고객님, 말만 좋게 포장하죠. 근데 안 주면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돈 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채권자. 채권자라면 채권자. 돈 빌려주고 나서 돈 독촉하는 애들, 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 추심이라 하죠, 추심. 해가지고 돈 오잖아요, 돈 갚으라고. 채권자고, 돈 빌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채무자. 의무가 있는 사람, 갚을 의무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봤을 때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것 같은 확률이 높을 때, 즉 돈을 안 갚을 것 같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것 같을 때, 이때 요구하는 게 바로 보증이죠. 보증. 그럼 아까 여기서 제가 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 구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도식도에서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보험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의 필수 요건이 뭐라 그랬죠? 제가 당사자. 보험계약의 필수 요건은 당사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험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증보험계약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보증의 형태고, 이때 보증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이 보증의 내용은 뭐죠? 얘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하고 약정하는 거죠? 야, 내가 대신 갚을게 라고 약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사자라면 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달라는 소리 못 하죠. 당사자들만 조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보증계약은 얘하고 채권자가 맺는 거죠. 돈 못 갚으면은 얘가 얘한테 쪼르는 거죠. 돈 갖고 와, 새끼야, 이렇게.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이죠. 대립되는 의사표시, 당사자 있고, 그죠? 의사 능력 있고, 사기 강박에서 끌려온 거 아니라면 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죠? 돈을 빌린 채무. 채무죠, 채무. 그럼 이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와 종채무가 있다면 이 형태의 메인은 뭡니까? 메인. 메인은 얘가 얘한테 돈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주채무. 주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은 주채무, 종채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주가 되는 채무예요. 이 거래에 있어서 주가 되는 척추 같은 거, 척추 중심. 그럼 얘가 주채무예요, 주채무. 그럼 보증은요? 보증은 야, 보증인 세워라고 해야지. 얘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은행이랑 못 갚을 경우 우리 CDE가 책임지겠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 못 갚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못 갚게 됐을 때 은행은 씩 웃으면서 얘네들한테 돈 갚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이게 바로 보증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 명 있으니까 연대보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연대보증에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자고요. 이제 계약법은 거기까지 세분화시킨 거 나오니까 문제가. 그러면 이 보증은요, 연대보증이 있고 일반 보증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요, 분별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분별하느냐? 보증인들 사이에 얘네들이 책임져야 될 금액을 분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별의 이익. 그러면 이 예시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금액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금액을. 3천만 원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근데 보증을 세우면서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CDE는 그냥 일반 보증 형태로 가겠다. 또는 연대 보증 형태로 가겠다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일반 보증, 그러니까 이 분별을,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채무액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는 금액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분별의 이익. 우리 연대보증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연대보증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지구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오면서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저 돈이 없어요.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휴 사모님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영화에서 멋있게. 그런 얘기하죠. 전 엄청 재밌게 웃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CDE가 3천만 원에 대해서 누가 됐든 간에 3천만 원 다 갚기 전에는 얘네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함정에 갇혀 있다가 지하 저기 땅굴에 갇혀 있다가 3천만 원이 다 끝나는 순간 야 다 나와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대보증이죠. 예, 이건 뭐죠?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얘가 2,900만 원 갚고 얘가 50만 원 50만 원 갚든 얘가 3천만 원 다 갚고 얘는 안 갚든 천 갚든 어쨌든 다 갚아야 나와요. 이게 연대보증이에요. 근데 일반 보증은요. 일반 보증은 분별이 돼 있어요. 직권에게. 1,000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00 뭐 아니면은 2,000하고 500, 500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책임액만 딱 내면은 얘는 끝이에요. 예. 보증이 이거 아시겠죠? 구분되시죠? 그러면 일반 보증이라면 은행에서 야 만약에 1,000 했다. 그러면 2가 1,000만 원 내요. 그리고 은행에서 야 2천만 원 못 갚았는데 야 계약서 똑바로 봐. 일반 보증이잖아. 나는 이것만 책임지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 얘네들 알아봐라고 얘는 2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반 보증은.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이 최고는요. 당신 정말 최고야! 할 때 최고가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 해라. 갚아라.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 검색은 법적 용어로 말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최고 검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더니 이 B가 야 니네 보증인들 와봐. 얘가 돈 안 갚았거든? 야 니네 좀 갚아줘야 되겠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E가 나서가지고 B 뺨을 쫙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A한테 가가지고 확인해 봤어? 뭐를? 걔 어제도 보니까 돈 펑펑 쓰고 다니던데 돈 있는 거 확인해 봤냐고. 조회 봤어? 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라고 따질 수 있는 거. 이게 최고 검색이에요. 야 가서 재산 있는지 검색해봐. 검색해보고 없으면 그때 나한테 갚으라 말아 얘기를 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그러면 일반 보증에 있어서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있어요. 일반 보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 보증은 지구 끝까지라 했죠. 네. 일반 보증은 이 보고 갚으러 야 갚어. 너 책임 얼마야? 분별의 이익에 따라서 너 1,000만 원 갚어. 라고 했을 때 이는 야 이거 놔봐. 가서 찾아봐. 이 새끼 어제 또 페라리 타고 가더라. 얘기하면서 찾아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고 검색 항변권이 있는 거죠. 연대 보증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반 보증에 있어서도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파산했을 때. 최고 검색 항변권 하나만 하잖아요.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A 파산했으면. 그때는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단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랑 분별의 이익, 일반 보증, 연대 보증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증을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보증이라는 것은 빌린 돈도 있지만 신용 보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또는 신원 보증, 이행 보증,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채무에 대한 형태가 띈다면 보증이라는 건 다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요즘엔 보니까 전세금 뭐 보증 보험도 있더라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인가? 누가 알아봐달라고 저도 찾아보다가 취급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증과 관련돼서 조금만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뭐였죠 지금? 한참 얘기했지만은 보증계약, 보증계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이 보증보험계약과 구분돼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보증보험계약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보증보험계약은 여기서 CDE가 빠지는 거죠. 빠지고 보증인 데리고 와. 보증 쓸 사람 없는데? 그러면은 보증보험이라도 알아보든가 서울보증보험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취급해주는 계약이 있는지. 이 CDE 자리 대신에 보험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증보험 계약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CD 대신에 F가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들어왔어요. 보증보험회사. 이때는 보증보험 계약이 되죠. 그럼 이때 보증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은행에. 은행에서 보증 세워오래요. 근데 은행 그 창구 직원 뺨을 촥 때리면서 야, 내가 돈 빌리면 됐지, 니네한테. 이런 거까지 내가 알아봐야 돼? 네가 알아봐,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딴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빌리는 사람, 아쉬운 놈이 가가지고 보험에 가입 체결하고 저 보증보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뛰어가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채무자, 얘가 보증보험회사 가가지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체결하는 채무자가. 보증보험에 서 계약자는 채무자죠. 파란색이 보증보험입니다. 빨간색이 보증이었고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보험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A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면 3천만 원 못 갚았으면은 은행이 채권자니까 은행이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F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고객 돈 못 갚았다?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증보험에 확인해보고 그렇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얘한테 3천만 원 갚는 거죠. 2천만 원 못 갚았으면 2천만 원 주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이게 바로 비로소 보증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례를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때 얘네가 돈 빌려주면서요. 야, 보증보험도 체결했어요. 근데 못 믿어온 거야. 아무리 봐도. 보증보험은 갖고 안 될 것 같아. 보증인도 데리고 와. 그러면은 보증보험 계약도 체결하면서 보증인도 데리고 와요,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보증계약. 얘는 보증보험계약이 되는 거죠. B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계약으로 한번 담보받고 보증인 세워서 이중으로 안전망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형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증계약은 뭐였죠?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었죠. 보증계약은. 근데 보증보험계약은 뭐였죠? 아쉬운 놈이 보험회사가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증보험회사가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죠. 이해되시나요?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개인의 계약이죠. 돈과 부분 이렇게 돼. 근데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돈을 내고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였죠? 얘가 냈죠. 돈 빌리러 왔는데 보증보험 가입해 오세요 했더니 뺨을 척 때리면서 야, 네가 내 새끼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얘가 돈 내야 되잖아요. 보증보험회사 똑똑 가가지고 서울보증보험 서울역 쪽에 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가가지고 저 보증보험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창고 안에 직원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거든요. 저기 써오세요. 써서 되면은 돈 주세요. 돈 주고 끝이에요. 증권 줘요. 그러면 보증보험 계약은 채무자와 보험자가 계약한 거죠. 형태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 형태에 있어서 만약에 얘가
보증인까지 세웠어요. 보증인까지. 야, 보증인까지 데리고 와. 그래서 얘가 보증보험도 체결하고 보증인도 세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못 갚아버렸어요. 못 갚아버리게 되면은요. 못 갚아버리면 이 사람들 얘랑 얘 즉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얘한테 주고 얘는 얘랑 얘한테 둘 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둘 다 아니 얘도 잘못했으니까 돈 내야 되는 거고 얘도 보증서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옛날 판례에서는 두 명 모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였는데 그 근거가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보증 계약, 얘는 보증 보험 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요. 근데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양방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 구상권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은 양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사실상 민법에 있는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내용이 있어서 이 두 명을 갖다가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달려볼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성질상 그 내용 자체가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구상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는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와요. 여러분들 결론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보증에 있어서 보증은 얘기 끝났고 보증보험에 있어서 큰 특징이 뭘까요?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돈을 빌린 채무자, B, 은행 채권자, 계약자인 채무자, 그 다음에 C, 보증보험회사. 보증계약은 보증보험회사 대신에 보증인들이 쓰는 것이고 보증보험 계약은 보증인의 위치에 보험회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보증보험계약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 보험에서는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화재보험이라고 일단 치고요. 고의로 불 지르면 돈 줍니까? 내가 내 집 화재보험 가입해놓고 고의로 불 질렀어요. 돈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근데 고의로 사고 치면 돈 안 주죠. 보험회사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입니다. 그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못 믿어오니까 야, 보증보험 가입해와. 좀 얘가 가가지고 지가 아쉬운 놈이니까 돈 내고 계약자로서 돈 내고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돈 안 갚고 날라버렸어요. 돈 안 갚고 나르면 이거는 뭡니까? 고의죠. 근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돈 줍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얘는 고의사고를 담보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객한테 우리 자동차 보험 우리 체결했다고 보고요. 자, 자동차 보험 체결했는데 다른 사람 다쳤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실컷 보상해주고 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고객님 저분한테 500만 원 보상했으니까 우리한테 500만 원 주세요라고 얘기합니까 못합니까? 즉 구상권 행사 못하죠. 왜? 내가 돈 낸 계약자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라고 내가 돈 낸 거 아니에요. 구상권 맞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보증보험에서는요. 아까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를 낸 거라면 보증보험은 고의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징 때문에 이때 얘가 보증보험에서 가가지고 내게 내는 거는 보험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내고 얘가 고의로 사고를 쳤을 경우에 얘는 보상을 해주고 얘한테 3천만 원 못 갚았어요? 알았어, 내가 갚을게.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얘 찾아다니는 거예요. 얘한테 구상을 해야 되니까 3천만 원. 그래서
보증보험 혹시 가입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싸요. 생각보다. 몇 천만 원 담보하는데 뭐 5만 원, 6만 원? 6만 원, 7만 원 얘기해요. 처음에 뭣도 모르면 야, 그렇게 비싼 금액이 이 정도 보험료로 든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요. 사고 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는 거는 취급 수수료. 보험료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취급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보증보험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고의사고도 담보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돈 낸 계약자라 할지라도 제3자로서 구상권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이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고의성만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서처럼 성립되는 아니요.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고가 터지면 그 보증에서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신원 보증, 이행 보증 이런 식으로 그 딱딱 그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고만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주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고의가 있든 없든. 그래서 보증보험은 사실상 보험료를 내는 게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 예시보다 저는 공부할 때 이 예시가 좀 더 쉬웠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증은 앞으로 잡고 파셔야 될 분야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삼촌 때 보면 삼촌분들 막 이렇게 취업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회사에서 뭘 아니면 보통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죠. 특히 전 지금도 기억해요. 막내 삼촌이 취업을 하셨는데 취업하고 나서 어느 어르신 저희 친척 어르신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신 거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했더니 그 어르신 어우 그래 고생했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르신 저희 그 회사에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좀 아이고 그러면 해줘야지 우리 조카가 했는데 해줘야지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이게 신원보증입니다. 신원보증. 근데 보세요. 작은아버지께 팔아 죄송하지만 작은아버지 저희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먼 친척 어르신 회사 입사한 회사 이렇게 위치를 바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C 회사 B 어르신.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야 네가 고객돈 운용하다가 들고 튀어가지고 손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잖아? 보증인 데리고 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보증 좀 오케이 사인 쫙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신원보증 계약입니까? 신원보증 보험 계약입니까? 신원보증 계약이죠. 보험에서 없잖아요. 지금 신원보증 계약이죠. 신원보증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죠? 작은아버지가 관상대로 고객 돈 불법적으로 운용해 가서 들고 날랐을 때 사고가 터졌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고객은 어디다 따지게 되죠? 작은아버지가 계시면은 작은아버지 멱살 한쪽 왼손으로 잡고 그다음 오른손으로는 회사 사장 멱살 잡는 거죠. 책임져. 네.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을 했으니까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게 사용자 책임인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양쪽 붙잡고 책임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 지경 되면은 왼손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있어도 똑같겠지만은 이면 어떻게 되죠? A가 날랐을 경우에 B 어르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왜? 보증 계약은 누구랑 맺었습니까? 이 사람이 사고 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 같다가 얘랑 계약 맺었잖아요. 이게 보증 계약이죠, 지금. 신원을 보증했으니까 신원 보증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 보증 계약입니다, 이게. 항상 보증 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에는 친인척단에도 솔직히 뭐 사촌도 남이라고 하는 판인데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어르신 가가지고 저기 보증 계약 좀 하면은 어르신 되게 난감해 하시고 뭐 옆에서 막 눈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워낙 세상이 따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없어지고 이 어르신의 역할을 이제 우리 보험회사가 할게라고 E라고 하는 보증보험회사. 회사가 등판한 거죠. 요즘에는 세태가 바뀌면서. 등판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A가 C에 입사했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입사 축하드립니다. 아,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그 보증 세우실 분 없으시죠? 그 보증보험 계약 구속함이 있으니까 가서 돈 내고 오세요. A가 C한테 가면서 뺨 촥 때리면서 어디 나 같은 인재를 영입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탁 맞고 그래 알았어. 딴 데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A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A가 누가 돈 내죠? A가 돈 내죠. 보증보험에서는 누구랑 계약하죠? A랑 계약하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A랑 E.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잠재적 채무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 되는 거죠.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 간의 계약이었는데 다르죠. 아까 얘기한 거 같은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요 내용들. 나중에 이제 이행보증보험도 있어요. 공사를 언제까지 이행액으로 약정했는데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주. 내가 이제 건물 하나 지으려고요.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자 여기다 건물 지을 건데 건물 지을 사람 하면은 건설 회사에서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내가 해줄게, 내가 80억 해줄게, 90억 해줄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뭐 합니까? 알았어. 언제까지 지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세 달 내에 이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달 약속했는데 이행 못하게 되면은 나는 세 달 내에 지을 줄 알고 돈 줘놓고 현수막부터 붙인단 말이에요. 어디 스타시티 몇 월 며칠 완공 임차인 모집 이거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내에 가가지고 미안한데 완공 안 되겠는데 임차인들한테 다 계약서 다 쓰고 보증금 다 받아놓고 받아놨는데 그러면은 다 물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겠죠. 이걸 담보하는 게 바로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얘는 신원보증보험. 또 신용보험도 있습니다. 신용보험은 뭐냐면 보증보험이랑 구분해야 되는데요. 신용보험은 나왔었어요. 신용보험은 그냥 신용카드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보험 쉽게. 원래 신용보험은 신용카드보험이 아닌데 신용카드보험도 일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용보험이라고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보험은 뭐냐면 신용카드 내가 긁고 돈 안 냈을 때 그거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신용보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달라요. 제가 보증이 안 들어갔잖아요. 보증이 달라요. 보증보험이 다른 겁니다. 신용보험은요. 자, 제가 옛날에 실제로 알바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도남동이라고 있어요. 도남동 성신여대 입구 앞에. 그때 당시에 제가 2000년대 군대 제가 제대해가지고 2000년 언제 제대했지? 2000년 제대했구나. 2000년 제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알바를 했었어요. 겨울에. 무슨 알바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 만드는 게 엄청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신용카드를 만들면 10,000원을 줬습니다. 10,000원. 그 자리에서. 이제 성신여대 앞에 그 목적골목에서요. 가판대 놔두고 그 카드 들고 다니면서 신용카드 만들면 10,000원 드립니다. 10,000원 받아가세요. 이거 소리 지르면은요. 막 관심 있는 그 저기 대학생들 와가지고 진짜 10,000원 줘요, 10,000원 줘요 이러면서 막 사인해서 카드 발급해가지고 10,000원 받아 막 그랬었어요. 그때 막 그 위에 형 엄청 돈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신용카드를 한번 만들어 쳐보죠. 그러면은 자, 신용카드는 그 당시 뭐죠?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카드 고객을 어떻게든 유치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도 주고 했던 거겠죠. 그러면 자, 카드사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했죠. 그럼 얘가 신용카드를 막 긁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대학생들이 보통 오늘만 사는 분들이 많죠. 내일 일은 나 모르잖아요. 변제일은 난 몰라요. 변제일은 굉장히 멀리 남은 것 같아. 막 긁어요. 근데
못 맡게 되면은요. 못 맡게 되면은 이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이걸 담보하는 게 신용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용보험인데 당연히 카드사에서는 위로 올릴게요. 보험사나. 당연히 카드사에서는 자, C입니다. 아직 불확정한 C예요. 여러분들이 카드 회사라고 감안을 해볼게요. 이거를 고객이 돈을 못 갚을 때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고객한테 10,000원 드립니다. 10,000원 받아가세요. 라고 해도 고객한테 고객 사인을 다 하고 났어요. 하고 났을 때 제가 웃으면서 고객님이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신용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걸랑요. 근데 고객님이 돈을 못 갚을 거니까 고객님이 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님이 돈 내고 고객님이 계약자 입장에서 신용보험 하나 가입해야 되니까 요것도 사인하고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해. 딴 데 가볼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붙으니까. 그러면은 자, 고객이 신용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면 카드사가 신용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카드사가 가입하겠죠. 근데 돈 갚으라고 쪼르시는 사람 누구죠? 얘가 돈 안 갚으면 카드만 긁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하면서 막 긁었어요. 긁고 변제를 됐더니 얘가 채권 추심하는 거잖아요. 돈 내세요 고객님. 그럼 채권자가 누구죠? 이 거래에서는 채권자는 주채무 채권자는 얘죠. 채무자는 얘죠. 근데 신용보험 계약은 누가 돈 냈습니까? 신용보험 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는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카드사가 가입했잖아요. 얘가 돈 냈잖아요. 아까 보증보험 계약은 뭐였죠? 채무자가 아쉬우니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신용보험은 뭐죠? 채권자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죠.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은 이 차이가 있어요.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신용보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신용카드 연상해가지고 이해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보험과 그러니까 보증계약과 보증보험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증보험 계약과 신용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보증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뒤에 보증보험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내용들이 시험에 있을 때까지 나왔던 지문들을 조합해서 패러그래프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시험 나왔을 때에도 대부분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진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증보험 계약은 많이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보증보험을 솔직히 다 깨뚫기 위해서는 민법상 보증을 공부해도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이걸 과연 이거 한두 문제 나오는 것 같다가 깊이 있게 공부해가지고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나왔던 지문에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공부하실 때 분량은 이게 좀 학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이 있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고 시험 끝난 다음에 학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파보셔도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합격을 위한 용이라면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증의 형태 보시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에 대한 금액은 좀 다르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다 보증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이고 민법상 무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무상계약은요, 공짜 계약, 돈 안 내고 가입하는 계약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 아까 보증계약 말씀드렸잖아요. 보증보험 말고. 보증인 세울 때 얘네들이 은행에서 돈 받고 보증계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를 위해서 가서 보증을 기꺼이 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계약입니다. 돈 받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보험계약은 취급 수수료라고 하는 돈을 내잖아요. 당연히 유상성이 있죠. 그래서 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은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죠. 아까 우리 3천만 원 친구들 3명 보증 세웠을 때 예시를 들면은요, 주채무가 얘가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린 거였는데 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인들이
보증 쓸 일이 없죠.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은요, 말 그대로 별개의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과는 무관한. 그러면 당연히 돈을 내고 기간을 설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은 쭉 가고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이 주채무가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보증보험 계약도 그날로 쫑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종성이라 종속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보증보험 계약은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보험 계약은 독립계약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독립계약성.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주의할 점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에서 분별의 이익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번의 저축 보시면은요, 저축이 이제 보험과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자, 요약만 해본다면 보험과 공통점은 뭡니까? 보험과 저축 모두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가입하실 때 뭐 하죠? 사인. 그리고 저축도 약관이 있습니다. 예금거래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은 똑같고, 또 계약서에 사인하고 약관에서 체결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계약은 뭐죠? 저축예금거래에 있어서 보통 2.5% 특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나는 3% 해줘. 왜? 나니까. 그럼 그 은행에서 뭐라 그러죠? 꺼져.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약관에서 이미 거래 조건 정해놓고, 야, 좋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마라,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약관 만들어 놓고, 이거 좋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마라. 올해 안 보험 있는데, 아, 나는 이거 소외감 이거 좀 해줘. 나는 유상함 이거 일반함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 알아서 꺼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에서도 약관 만들어 놓고, 좋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 저축도 약관 만들어 놓고, 이거 특판예금이니까 좋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 이거잖아요. 그 점에서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합계약성. 보험자가 약관 만들어 놓고 좋으면 들어와, 싫으면 나가. 이게 이제 부합계약성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보험과 저축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뭔가를 모은다는 점은 똑같죠.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가 있죠? 저축은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래서 위험에 전가가 없죠. 또 보험은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저축은 자유의지로 처분이 가능하죠.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해지할까? 또 급한 일 있으니까 아쉽지만 해지하지 뭐. 저축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험은요? 보험도 깰 수 있잖아요? 깰 수 있죠. 다만 차이가 뭐죠? 저축은 여러분들 5천만 원 모이기로 해놓고 3천만 원 도중에 깨면 얼마 남습니까? 최소 3천만 원 이상 남죠. 근데 보험은요? 보험료 10만 원씩 1년 냈으면 120만 원 냈잖아요. 해지시키면 얼마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나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보험이요, 가입하고 나서 약 7년 동안, 초반 7년 동안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뗍니다. 떼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초반에 엄청 적습니다. 요즘에 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 깨도 원금 보장되지만 보험은 깨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이거는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중도의 해지가 많이 망설여지고 제한이 되죠. 그 점에 있어서 저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험계약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법의 구분 보시면은요, 광의의 보험법과 협의의 보험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이라고 하시면 먼저 한번 우리가 보험 계약이니까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회사를 다니실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이 있죠. 좋든 싫든 적용되는 4대 보험들이 있죠. 4대 보험. 그러면 건강보험은 보험 아닙니까?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입니다. 산지보험도 보험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 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건강보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직장인이라 치고 직장건강보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어디서 운영합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공공기관이죠. 그럼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죠. 근데 우리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어디서 관리해줍니까? 삼성화재에서. 걔네는 민영보험회사죠. 주식회사죠. 즉, 그 공보험과
사보험은 운용 주체가 다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거의 그 마지막 입사에 나오는 소나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이 제가 여리여리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병원을 한 50번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한 2천만 원 썼어요.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제가 내년에 건강보험료 낼 때 나 병원 많이 갔다 왔으니까 보험료 왕창 오를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병원에 많이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내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지 체크를 안 해보셨나요 혹시?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 소득 대비해서 매기죠. 소득 대비해서 매깁니다. 내가 병원에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에 많이 가는 거 아세요? 예, 좀 아마 보험 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손해성 쪽 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돈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다쳐요 보면. 진짜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다쳐요. 예. 그러면 돈 없는 분들이 병원에 더 많이 다니고 병원에 더 많이 다닌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럼 건강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측정할 때에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발생 기여율에 따라서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게 보험의 1번 원칙이에요. 근데 건강보험은 딱 봤더니 병원에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서만 구분을 해버려요. 즉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맞겠지만은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최소한. 아니고 얘는 그냥 소득에 따라 가지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도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구분이 돼요. 사업장에 대한 위험률도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민영보험은요. 내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이 되죠. 내 위험률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손해율이죠. 근데 이 손해율은 두 가지가 들어가죠. 개인의 손해율과 위험단체의 손해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공보험과 사보험에 있어서 운영 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보험법의 구분은 광의의 보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보험법은요, 운영주체가 공공단체이든 또는 민영보험회사이든 불문하고 보험의 형태를 띤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법규가 광의의 보험법입니다. 광의의 보험법이고, 그래서 운영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공보험, 고용, 산재, 선원, 군인, 국민건강보험 등과 사보험, 영리보험, 상호보험에 관련된 계약법규 및 보험업의 운영, 감독에 관한 법규를 모두 총괄해서 광의의 보험법이라고 하고, 협의의 보험법은요, 이 형태 중에서 사보험으로서 보험자와 계약자의 보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갖다가 우리는 협의의 보험법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보험법. 그럼 협의의 보험법은 사실상 보험 계약법을 얘기하는 거죠. 보험 계약법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보험 계약법에서는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얼마 납부 못하면 얼마를 과태료로 내야 된다, 이런 징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징벌적 내용이 없고 그냥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간의 계약이 쭉 이어져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할 거야, 취소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라와 같이 아주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벌금 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보험계약법은.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은 아까 제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보험의 분류라고 해서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습니다.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는데, 먼저 공보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대 보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4대 보험 떠올리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비영리보험입니다. 공보험은 비영리보험입니다. 우리 이제 영리보험은 뭐죠?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이죠. 뭐 삼성화재, 흥국화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들 모두 이윤을 추구하고 있죠. 사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공보험은요, 대부분 비영리보험에 해당이 되고 보통 이제 사회보험과 산업보험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험과 사보험 구분하시는 개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이 있습니다. 영리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보험이죠.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을 영리보험이라고 하고요. 상호보험은 그냥 보험 관계가 필요한 다수인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러이러한 사고 발생하면 얘한테 얼마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보험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금 모아놨다가 뭐 이분 사고 발생하면 500만 원 주자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또 500만 원 줘요. 또 이분 사고 났어요. 또 500만 원 줘요. 또 이분 사고 500만 원 줘요. 그리고 만기의 돈이 남았어요. 남으면 이거는 상호보험은 다시 나눠갔습니다. 나눠가져요. 즉 보험회사는 그걸 이윤이라고 그러는데 상호보험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윤의 개념으로 이윤이 없는 거예요. 상호보험은 비영리보험입니다. 그래서 상호보험은 비영리보험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법을 그래도 준용하도록 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왜? 실질적으로 보험과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보험과 물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임보험은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 물보험은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의 목적이 물, 마시는 물 아니고요. 이 물에는 물건보험과 물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 파손됐을 때 가입하겠다. 또는 이런 어떤 물건보험 외에도 재산보험 형태가 있는데요. 재산, 물보험은 물건보험 형태가 있고요. 재산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손해보험이라고도 하죠. 이 재산을 등보하는 게 뭐냐면요. 물건보험은 그냥 내 집 담보했는데 내 집 불 훨훨 탔어요. 그럼 집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물건보험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재산보험은 뭐냐면 내 집이 탄 거를 넘어서서 내 집에서 일어난 그 재, 그름 이런 걸로 옆집까지 번져갔어요. 그러면 옆집도 해줘야 되겠죠. 옆집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뺨을 촥 때리면서 야, 우리 집 이거 된 거 안 보여? 그런 말이 나와? 이게 못하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뭡니까? 내 집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걸 우리는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법에서 책임보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을 담보하는 게 재산보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보험과 물보험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20페이지 보시면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단체보험이 있는데요. 이건 보험의 목적을 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수.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과 단체, 개별과 집합. 그래서 개인과 단체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피보험자 한 명 보장해주면은 개인보험.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상해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얼마 주고. 이게 개인보험입니다. 개인보험. 단체보험은 뭡니까? 단체보험은 여러분들 회사 혹시 입사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단체보험 가입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자들 단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근로자들 누가 죽거나 다치면은 이제 회사에서 만약 수익자로 설정돼 있으면 회사에서 보험금 받아가고, 근로자 본인은 설정돼서 근로자 본인이 받아가는 그게 단체보험입니다. 즉 사람을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둘 다. 얘는 개인을 담보하는 것이고 얘는 단체, 2인 이상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이 있어요. 개별보험, 집합보험은 사람을 담보하든 사물을 담보하든 개별적인 걸 담보하는 겁니다. 즉 얘는 사람만, 얘는 사람 또는 물건 포함. 그 다음에 집합보험도 역시 단체 또는 다수의 물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합보험이라고 하죠. 집합보험. 근데 집합보험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쉴게요. 총괄보험이라고 있어요. 총괄보험. 총괄보험이 뭐냐면 사고 당시에, 아니 계약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계약 당시에.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한번 화재보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마트 식품 코너를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언제? 1월 1일 날.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식품관 안에 있는 식품들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그것만 딱 담보,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된 목적만 담보하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불이 한 12월 달쯤 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있었던 식품만 담보하자 이러면은 그때 만들었던 족발, 그때 만들었던 닭, 그다음 그때 만들었던 초밥, 이때까지 있어야지만 그걸 담보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식품관에 있는 거는 1월 1일 날 가입했어도 계속 바뀌죠. 사가고 또 다른 거로 들어오고, 또 회의해가지고 야, 초밥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초밥 양을 늘리고 튀김 줄일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이 안 되죠. 화재 당시에 있었던 식품들을 보상해 주는 거겠죠. 마트를 예를 든다면. 아시겠죠? 예.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이 들어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과자 코너도 마찬가지겠죠? 생필품 코너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있었던 휴지 팔리고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괄보험은 이 당시에는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에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섹터만 정해놓는 거죠. 이마트 식품 코너. 그러면은 그때 사고 당시 있었던 보험의 목적을, 있었던 목적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총괄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예정보험이라고도 하죠. 예정보험. 보험의 목적물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간을 설명할 때 그 기간에 있어서 보험 계약 기간과 기간이 다른 예정보험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말만 똑같죠. 그러니까 개그맨 이윤석이 있고 강사 이윤석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